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풀머입니다. 네, 어떻게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있는 이쪽 게임 업계 쪽에 한바탕 뭐 연봉 상승 막 이런 열풍이 불었었죠. 진짜 부럽더라고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여튼 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의 연봉 상승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세한 회사들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아, 아무래도 이제 영세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력을 구하려면은 뭔가 좀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더욱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다들 사실 그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항상 상향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예. 여튼 뭐 업계 이야기는 업계 이야기고 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나이 많이 먹어서도 계속 프로그래머로서 또 게임 개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니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역시 게임 업계나 IT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연봉 상승 뭐 소식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저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 뭐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또 발전시켜 나가면은 뭐 당연히 그 보상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사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뒤늦게 또 시작을 했고 프로그래밍이나 특히 게임 업계 뭐 이런 쪽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기본이 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언어들 공부를 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대단하진 않지만 뭔가 어 대단하지 않지만 뭔가 뭐 프로그램을 조금씩 만들어 보면서 연습하는 거죠. 예. 이 고언어도 지금 문법 자체를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을 때는 투어 오브 고의 문법 내용만 딱 살펴봐도 문법 자체는 다 익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고 자연에 있는 외국어나 일반 언어들도 마찬가지지만 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문장을 잘 만들고 이게 어휘가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법을 익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숙달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어휘를 만들어 보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지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도 가능해지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고언어 같은 경우에도 투어 오브 고의 지금 문법은 거의 다 끝나갔어요. 이제 오늘은 펑션을 할 거고 함수더라고요. 항목이. 네. 지금 보니까 함수고 어, 이 목차를 보시면은 펑션이 요 마지막 단원이고 요거에 그다음에 메소드와 인터페이스 정도가 있고요. 메소드와 인터페이스는 아마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이제 그 요소일 거예요. 이 고 언어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 언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문법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동시성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병렬 프로그래밍 같은 거 좀 더 깊게 파야 되긴 하겠지만 여튼 고 언어에서의 문법은 뭐 요 정도다. 그럼 요거를 딱 배우면은 인제 요런 식의 문법을 이용을 해서 고 언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회화를 인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한다고 해서 바로 막 휘황찬란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특정 언어를 가지고서 이 뭔가를 하려면 사실 아무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언어를 숙달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언어 가지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추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언어를 저와 함께 이 공부한 이 고언어 문법을 숙달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개인 프로젝트나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뭐 쓸모가 없어 보이더라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남들과 공유해보고 서로 코드 리뷰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 뭐 여튼 쓸데기 없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고언어 이제 펑션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죠. 우리가 이미 고언어에서의 함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샘플 뭐 하고 하면서 함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알고 있는 함수의 내용을 좀 더 되짚어 가면서 어떤 그 추가적인 특색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벌써 우리 고언어의 이 펑션 이거 자체가 이 메인 함수 자체가 이게 함수죠 말 그대로. 함수 형식 우리가 기억을 해보죠. 고언어의 함수는 자 func라는 예약어로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함수의 이름 하는 거였고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항목이죠. 괄호로. 그래서 여기에 뭐 name, strin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언어의 함수에서 매개 변수 요 순서는 이름 그리고 타입이다. 그 다음엔 뭐냐 리턴 값 형식 해서 이런 식으로 body는 중괄호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함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언어의 함수의 형식은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함수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리턴형 타입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런 식으로 리턴에 지정된 리턴 이름을 지정을 해서 리턴 값을 지정할 수 있었다. 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함수의 지역 변수로 이미 선언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result라고 하는 것에 result라고 하는 것에 대입을 하면은 리턴이 된다 라는 거였죠. 네, 이런 방식이 있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고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 고언어의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수의 리턴 값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의 리턴 값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고언어의 기본 패키지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리턴 값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랬냐? 자, 기억나시는지. 자, 이런 형식이었죠. 자, 괄호로 묶어줘야죠. 자, 에러 핸들링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리턴 값을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에러 핸들링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을 주로 한다. 물론 뭐 이런 에러 핸들링이 아닌 뭐 그냥 단순히 복수의 리턴 값을 넣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복수의 리턴 값이 있으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난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복수의 그 파라미터도 넘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수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그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넘기고 이게 배열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 네, 이 부분 기억하시면은 뭐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고언어 함수의 이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복사 전달입니다.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호출하는 쪽에서 hello, 뭐야 이게, hello,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야매를 넘긴다. 이렇게 넘긴다라고 하면은 요 네임 야매라고 하는 값이 이 함수에 넘어갈 때는 기본적으로는 복사돼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네임과 헬로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네임은 다른 변수라는 거예요. 다른 변수, 다른 값, 다른 주소에 있는 야매라는 글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call by value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값의 복사로 넘어가는데 고언어 같은 경우에 슬라이스와 맵은요, 예, 참조로 넘어갑니다. 예,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스와 맵 그리고 객체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참조다, 복사가 아닌. 예,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참조라는 건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얘가 슬라이스다. 뭐 슬라이스다라고 하면은 슬라이스인 녀석을 넘기게 되면은 요 바깥에 이 메인에서 호출하는 쪽에서 선언한 슬라이스나 이 헬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스나 동일한 주소값의 슬라이스를 참조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헬로 안에서 값을 바꾸면 밖에서도 값이 바뀌는 거다. 근데 복사 같은 경우에는 요 헬로 안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밖에 있는 네임 값 이게 바뀌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은 사용을 해보시면은 뭐 연습을 많이 그 지금 제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실제로 코드를 짜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요 부분 이해를 못하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그 함수에 전달해서 사용할 때 잘 구분하고 잘 읽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만약에 전달한 매개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 함수에 전달할 때에 이 함수 값이 복사로 넘어가는지 참조로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그래서 지금 요 그 복사 전달과 참조 전달 이해 안 되시면은 꼭 코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일반 변수 전달과 맵 슬라이스류, 예,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달한 값을 어, 그러니까 호출하는 함수에서 선언한 값을 전달했을 때 그 호출된 함수에서 값을 바꿔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호출했던 함수에서 선언한 값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으로, 고언어의 함수 요 녀석은 1급 객체로 취급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고언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함수는 1급 객체로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클로저라는 거를 보통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익명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객체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선언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특정 구간에 이 변수가 선언이 되면 특정 구간의 주소값으로 이렇게 참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것을 이리저리 가져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 고언어의 변수 1급 객체로 사용하는 이 변수 역시 그런 이 1급 객체로 사용하는 이 함수 역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변수 선언하듯이 함수를 선언할 수 있다. fn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얘는 분명히 우리가 이 변수 선언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빨간 줄이 왔는데 이 빨간 줄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뜨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네. 자, 에러 안 나죠? 실행해 볼까요? 작동되죠? 네. 작동됩니다. 잘. 자, 1급 객체로 다룬다라는 의미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요거처럼 함수를 이렇게 변수처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런 형식으로 지금 함수인데도 특이하게 얘는 이름이 없죠. 이 변수에 대입을 해서 사용하고, 요런 걸 익명 함수라고 하고 클로저라고도 하는 겁니다. 보통. 예,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의 되는 거를 그러니까 함수 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함수를 리턴하는 거죠. 팩토리라고 하는 데서 네임을 받아요. 네임을 받아서 얘는 함수를 리턴한다. 네임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에 스트링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겁니다. 선언이. 그래서 뭐 리턴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제가 뭐 팩토리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특정 로직의 문법의 흐름 상황상 특정한 변수 값을 받아서 특정한 로직의
함수를 받아내야 된다. 뭐 이런 형식의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 고런 경우에 요런 식으로 특정 함수 값을 리턴 받는 형식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요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인제 하고 계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 언어의 함수는 일국 객체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리턴 값으로도 리턴 반환할 수 있고, 변수에 대입하는 이런 클로저 형식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리턴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함수를 뭐예요? 함수를 매개 변수로도 넘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함수를 매개 변수로 넘긴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다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쵸? 에러 안 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다. 네. 여기다 fn을 넘기면 에러가 안 나겠죠? fn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자,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고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함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봐요. 그래서 오늘은 함수를 다시 되짚어 봐서 어떤 함수들의 특징이 있었는지, 고 언어의 함수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도서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뭐 구글링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근데 가장 베스트는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이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코드를 막 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함수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메소드와 인터페이스, 뭐 컨커런시인데, 이런 부분들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인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떠듬떠듬 우리가 한번 고 언어 가지고서 한번 해 봐야겠죠. 누구나 문법을 배웠다고 바로 능숙하게 이 언어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숙달되는데 뭐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여러분들 처음에 이 언어 딱 문법을 보시고 뭐 어려운데 복잡한데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언어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 영어 배우고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어 배우거나 뭐 중국어 배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안다고 그 나라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파이팅 하시고 돌팔이 프로그래머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돌팔이 프로그래머와 함께 공부 계속 열심히 해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자, 돌팔이 프로그래머 야매풀모와 함께 고 프로그래밍 공부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자체 공부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